네, 안녕하십니까. JKL 파트너스의 최현진입니다. 제가 자본시장법 관련 세미나를 예전에 제정할 때부터 많이 다녀봤는데요. 오늘처럼 축사부터 시작해서 주제 발표까지 충실했던 세미나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두 분의 축사도 간결하지만 핵심을 꿰뚫고 계시고 그 의지도 굉장히 느껴졌었고요. 주제 발표도 굉장히 유익했는데 특히 김용재 교수님 6가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시장법 제정 시에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크게 도움이 됐을 만한 원칙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존워커 회장님 호주 사례는 최근 사례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뒷받침해 주는 사례여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더할 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정부에도 있었고 또 민간 나와서 또 자본시장법 환경 하에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느꼈던 점 중심으로 그 당시 배경이나 아니면 최근에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7년도 자본시장법 제정 시에 사실 오늘 원칙 중심 규제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었지만 상당 부분 그에 대한 도입은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1단계로 하려고 했던 게 금융상품, 금융투자업이죠. 업에 대한 원칙 중심 규제. 그 당시에 이제 포괄주의 규제 및 기능별 규율이라고 불렀었고요. 그거를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에서 이제 있는 많은 문제점들, 김용재 교수님이 오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정 중심 규제에 있다고 봤고 그것들은 대륙법계 규제에 뿌리 깊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정에 있어서 대륙법계 체계를 영미법계 체계, 커먼로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영업행위 규제에 있어서 원칙 중심 규제까지 못 갔냐 하면 그 당시에 금융상품, 금융업에 대해서 기능별 규율, 포괄주의 규율을 도입을 하면서 사실 그거 자체가 규제화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오해 아닌 오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영업행위 규제는 오히려 더 규정 중심 규제로 굉장히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입됐던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이런 것들은 사실 원칙으로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들인데 법상의 규정으로까지 끌어올려져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시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영업행위 규제 측면에서의 원칙 중심 규제가 이루어지면 사실 자본시장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1단계, 2단계의 원칙행위 규제는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돌아봐서 과거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7년 전 의도했던 자본시장법상의 원칙 중심 규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나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우리의 의도대로는 성공적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민간 나와서 한 경험을 포함해서 느낀 바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의도했던 바처럼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제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상품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생산돼서 공급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본시장 안에 있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마다 법에서는 분명 이러한 원칙에 맞다면 금융투자업이라고 하는 정의에 맞다고 한다면 그 상품들을 생산해서 팔고 이러이러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것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도 만들면 분명 레귤레이션 이슈 점검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 잘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노 액션 레터 제도도 도입하시고 하셔가지고 사전적으로 우리한테 물어주시면 우리가 그거 허용 여부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하지만 누구도 노 액션 레터 제도를 그렇게 마음 편히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과연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섣불리 노 액션 레터 요구했다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반면 금융권이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반면 비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류의 상품들이 마구 등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금융권인지 아직 그레이 에리어지만 P2P 대출업체들이 팔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본시장법이 예견했던 투자계약증권의 정확한 예고, 따라서 그걸로 포섭해서 투자자 보호 규제를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P2P 업체에 대해서는 업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우리나라 금융업 혁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저는 인터넷 뱅킹이 매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P2P 대출업체도 은행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익률 11%, 12% 약속하면서 팔고 있는데 그것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분명히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몇 개월 전에 그 상품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라고 유권의석을 내렸죠. 또 하나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뭐 조이팔 금융 사기 사건에서 우리가 봐왔던 다단계 사기 같은 상품들도 사실 자본시장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증권의 개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은 정확하게 미국의 증권법의 개념을 그대로 이식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세 상품 모두가 증권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본시장법 제정 시에 금융투자업 규율 방식은 기능별 규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정의해 놓고 그 기능 안에 들어오면 그에 따른 규제를 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실 방식은 굉장히 사라졌고요. 금융당국은 새로운 업들이 등장할 때마다 자본시장 안에서 새로운 업이 생기면 그걸 기존의 금융업 중 어디다 속하는지 판단하시기보다는 새롭게 법 규정을 만들어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으로 회귀를 해버렸는데 대표적인 게 2015년도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업을 허용하면서 자본시장법의 하나의 장으로 그걸 넣으셨는데 그 업은 사실상 투자 중개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투자 중개업으로 그냥 규율을 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걸 도입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기능별 규율, 포괄주의 규율 혹은 원칙 중심 규율에 대해서 크나큰 의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헤지펀드의 도입이나 또 초대형 IB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던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것들도 사실 기존의 업의 일부에 불과한데 하나의 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넣는 규제를 선택을 하셨던 것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행위 규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 금융업, 영업행위 세 개가 자본시장의 금융규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영업행위 규제 측면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규제를 자본시장법에서 제정 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행위 규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더 나아진 것도 없고요. 저는 뭐 다른 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있는 사모펀드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업이 자본시장 안에서는 가장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펀드 운영 대상인 금융 상품, 그 운영 방법, 심지어는 운영 시기까지 법에 자세하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 돈을 맡긴 소수의 거액 투자자하고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면 그들의 보호만 투자자 보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할 이유는 사실 크게 없거든요. 이런 걸 저희 이제 금융 혁신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더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제약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대상인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있는데 그 혁신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 대출 통한 자금 조달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모펀드에 있어서의 규정 중심 규제 체계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험 자본이 그렇게 혁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굉장히 제약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칙 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자본시장법 제정 시에 저희가 의도했었던 금융투자 상품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원칙 중심 규제로의 이행이 먼저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단계로 당연히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원칙 중심 규제로 가야겠지만 첫 번째 1단계가 확실히 확립되지 않고 가는 건 다소 사상 누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존 워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호주 금융시장의 발전은 호주 정부의 부단한 규제 개선 노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 변양호 국장님, 김석동 국장님 모시고 자본시장법 제정을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그때 했던 작업이 호주의 월리스 리포트를 구해서 저희가 읽고 해석하고 향후 방향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호주는 그 이후 10년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10%까지 올라왔다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당시도 6%, 지금도 6%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는 그 입법 취지는 사실상 산업 측면에서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존 워커 회장님 말씀하셨던 성장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PT를 보면서 느꼈던 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제죠. 투자자 보호와 별개로 투자자 보호까지도 원칙 중심 규율이 훨씬 더 우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오늘 했고요. 우리가 흔히 가졌던 오해, 자본시장법 제정 시에 가졌던 오해도 업자가 원하는 규제 완화는 나중에 꼭 사고가 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지금 원칙 중심 규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원칙 중심 규제라는 게 사실 대륙법계 규제체를 가진 우리나라 규제하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1단계 규제가 어떻게 현재 와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영미법계 규제를 우리나라에 와서 이식하는 것만으로 규제가 선진화되겠냐라고 하는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오늘 존 워커 회장님 말씀 중에서 금융업의 중요한 부분이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금융을 움직이는 금융산업에서 하시는 분도 사람이고 금융감독을 하시는 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제도만 변하면 과연 원칙 중심 규제가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관행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탁인데요. 법률의 원칙만을 담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두 의원님들께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법원은 그렇게 원칙만 들어있는 법률을 좀 판례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야 시장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법적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금융회사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김용재 교수님 강조를 하셨었고요. 금융투자협회 같은 자율규제기관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율규제기관이건 금융감독기관이건 그들의 역할은 심판이라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들한테 자꾸 게임의 결과를 묻고 하면 심판들이 조바심 내서 자꾸 게임에 개입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원칙 중심 규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저는 금융투자 상품에 있어서는 정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투자자 보호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금융업에 있어서는 원칙 중심 규제로 나아가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 조직을 기능별 규율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본시장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은행, 보험 쪽에 기능별 규율, 포괄주의 규율 전혀 진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걸 해주시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감독당국 내 순환보직 때문에 규정 중심 규제에 몸이 밴 분들이 와서 전 전염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원칙 중심 규제가 작동을 잘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